남자분들은 운동해서 체중이 느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뜨끈했다. 여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운동을 했더니 오히려 체중이 늘었다. 원일이 알죠? 운동을 2년 정도 가르쳐 줬거든요. 트레이너를 하고 있다네? 요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고민이 선생님 운동을 했는데 더 굵어졌어요. 이걸 그렇게 많이 물어본대요. 저는 한 10년 전에 이 질문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나 봐요. 끊임없이 재생산돼요. 그렇죠,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저는 일단 운동을 하면 해당 부위가 일시적으로 굵어지는 건 맞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왜냐? 근육 운동은 파괴와 재건의 무한 반복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근육을 썼다는 뜻은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재건을 해야 되죠. 재건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재료들을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류 수송을 혈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혈액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고 재건을 하는 과정 동안 수분이 꽉 차게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었다, 거기가 더 굵어졌다라는 느낌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을 한 이후로 조금 굵어졌다, 오히려 몸이 커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열심히 내 몸이 재건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리뉴얼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게 운동이라는 거죠. 그런 생산적인 파괴 아래 다시 지어내려면 일단은 물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붓기로 느끼는 혈액이 빵빵하게 차오르는 그 느낌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느낌이 계속 지속된다면 운동을 열심히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득근을 목표로 하신 남자분들은 내가 펌핑이 얼마나 잘 됐는지에 따라서 운동이 얼마나 잘 됐는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럴 정도니까 여자분들 특히 내가 좀 굵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 근육이 그렇게 쉽게 생길 거였으면은 세상에 몸짱이라는 희소 가치 자체가 없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근육이 늘어난다는 게 하루하루 근육이 1g, 2g씩 계속 상승만 해서 1kg, 2kg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하잖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 내 몸이 10g, 20g씩 빠져서 나중에 3kg이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무하향 을 하게 되는 게 체중의 다이어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 올랐다, 그날 하루 떨어졌다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은 조그만 변화들이 축적이 되면서 한 방향으로 꾸준히 흐르게 되는데, 그 흐름의 결과가 살이 쪘냐 빠졌냐, 득근을 했냐 아니면 근육이 빠졌냐로 나오는 것이고, 지금 하는 운동 계속 꾸준히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근육이 쉽게 생기지 않아요. 요 일환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운동 처음 하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물 차오른 거 근육인 줄 알고 나 허벅지가 너무 굵어졌다, 이렇게까지 근육이 생긴 건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지금 근육이 너무 많이 생겼다고 고민하는 거는 이건이 될까봐. 그거 알지? 편의점 알바가 첫 월급을 받고 나 이건희처럼 돈 많아지면 어떡하냐, 나 그렇게까지 돈 많은 삶은 살고 싶지 않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 아니, 우리 피부과 가서도 레이저 맞으면은 옷 한번 뒤집어지잖아요. 한 번은 그렇죠. 운동을 해도 촉 하고 예뻐지는 게 아니라 촉 하고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재건을 통해서. 근데 그 재건은 어쨌든 붓기가 동반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육은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으니까 열심히 알바해서 적금 모으는 느낌으로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건 다 있지.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안녕. 이건 뭐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안녕.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뭔가를 성과를 판단한단 말이죠. 그게 인바디인데 체지방률이 어떻다, 근육량이 어떻다로 판단을 한단 말이죠. 운동을 한다는 게 뭔가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투자를 했다, 그럼 당연히 잘하고 있는지, 결과가 어떤 건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운동이라는 거는 열심히 며칠 했다고 해서 갑자기 결과가 빵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눈으로도 사이즈로도 보이겠지만 당장 손에 떨어지는 결과가
결과가 없으니까 답답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은 맞는지,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인바디라는 거는 구체적인 숫자를 줘요. 투자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 숫자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정확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숫자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와닿는 지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전에는 체중을 보고 내가 잘하고 있다 아니다를 판단했는데 지금은 인바디의 맹신이 더 올라갔어요. 그래요? 지금 인바디에 대한 집착이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인바디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인바디는 호치키스 같은 거예요. 호치키스? 스테이플러잖아요. 근데 호치키스는 상표명이잖아요. 인바디는 체성분 검사의 유명한 브랜드. 그렇지. 인바디는 호치키스지. 자, 그 인바디를 간단히 보자면은 몸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가지고 구분을 하는 건데 지방하고 근육하고 그 전류가 흐르는 정도가 달라요. 그거에 따라가지고 체지방률도 근육량도 계산을 하는 건데 오차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분 양에 따라 가지고 근육 양을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져요. 근데 수분 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변화폭이 굉장히 넓어요. 혹시 생리 전후로 몸무게 차이 있어요? 네. 전 한 3kg까지 나거든요. 저도요. 수분 보유랑 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는 똥이 얼마나 차 있느냐. 그러니까 똥은 아무리 예뻐도 그냥 똥이거든. 내가 전날 얼마나 짜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먹었던 음식, 스트레스, 수면량, 생리 주기 등등에 의해 가지고 2, 3kg는 그냥 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바디 하면은 뭔가 확실한 지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너무나 쉽게 그 지수가 변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다들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순전히 몸무게 하나로 내 다이어트에 성패를 가늠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몸무게도 그렇고 체지방률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꾸준히 체크를 하는 것은 기준을 점검하는 데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화장실을 갔다 온 다음에 벗은 몸으로 매일 체크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제가 제 몸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 중 하나예요. 근데 인바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을 맹신해서 인바디 상으로 근육량이 높고 체지방률이 줄어들면 와 성공했다가 아니라 아 지금 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이렇구나 라고 해서 기회가 있으면 그걸 거부를 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헬스장에 인바디 기계가 있고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측정하는 기준들을 안정화 시켜놓고 체크하는 정도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거든요. 일단 공복 상태여야 할 것이며 한 5시간 전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하고 30분 정도는 어떤 수분도 먹지 않는 상태에서 체크를 해보세요. 공짜잖아요. 정기적으로 내 상태를 점검하는 거에서는 괜찮다. 특정한 목표를 잡고 인바디를 통해 가지고 성패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하면 반대를 합니다. 눈바디 하잖아요. 근데 그 눈바디라는 것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저는 대충 느낌은 오죠. 아 부었구나, 나 빠졌나? 아침 저녁이 다르다. 조명에 따라서 다르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뭐 눈바디를 잰다고 하더라도 기준은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울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생각보다 자기 기분에 많이 좌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바디에서 눈바디 체크를 하라고 하지만 뭐 연예인들 막 있잖아. 44 사이즈 애 보다가 내 몸을 봤어. 그러면 왜 이렇게 살쪘어? 이런 생각이 들고 눈바디라는 것이 어쨌든 가장 익숙한 측정 기구이지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지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눈바디를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 신축성이 없는 바지나 셔츠 같은 것을 하나 정해 놓으시고요. 주기적으로 입어보세요. 옷바디. 네, 옷바디. 옷바디. 옷바디란 말이 있어요? 네. 나 처음 알았어. 옷바디. 옷바디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도 특히 추천합니다. 신축성 없는 옷들 있죠. 펑퍼짐한 옷보다는 아슬아슬하게 어느 정도 타이트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옷들을 가지고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옷들이 있거든요. 특히 정장 같은 거. 보통 신축성이 없으니까. 약간 옷바디 측정용 옷을 내놓으실 생각. 나가서 입으라는 게 아니라 옷바디 측정용 옷이 있으면 저 살 것 같은데요. 좋을 것 같아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에서는 항상 결과를 바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슨 걸고 수능도 치고 토익을 치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까 국가 공인 기준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바디 같은 것에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목을 매는 거죠. 그만큼 열심히 하고 절박하다는 뜻이니까요. 자기를 조금 더 위안하면서 옷 가끔가다 입으면 체크하시고 너무 믿지는 말아라. 이 정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일요일엔 꼭 만나요. 땀복 있잖아요. 체지방 감소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땀복 많이 입어요 사람들? 헬스장에서 좀 많이 봤어요. 한여름에도 땀복을 입고 빡빡 흘리면서 헬스를 뛰셔요. 그분들의 믿음은 땀복을 입고 뛰면은 살이 빠진다. 체지방이 줄어들 것이다. 아니죠. 깊이 고민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면은 덩어리째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수분이 줄 것이다, 지방이 줄 것이다, 아니면 간에 쌓인 글리코겐이 줄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고찰보다는 일단 살이 빠지긴 하잖아요. 몸이 약간 줄어들죠. 몸이 확실히 줄어드니까 살이 빠진다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거고, 그 이미지가 땀복을 입으면 더 살을 잘 빼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한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복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예전에 아디다스 홍보대사 활동했었잖아요. 아디다스에서 여름 오면은 돈도 많이 쓰고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던 게 클라이마칠 라인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든 여름에 체감 온도를 낮춰주려고 등 뒤에다가 알루미늄 도트 붙이고 어떻게 해서든 땀 빨리 말려가지고 가격대는 좀 높이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시원하게 해주겠다고 컨셉으로 승부를 보던 라인이었었거든요. 그럼 저는 살래요. 그 활동을 많이 했어요. 관련된 광고도 찍고. 제가 화냈어요. 운동을 하기 최적의 온도가 15도에서 20도 사이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좀 추울 수 있는 온도인데 움직일 때는 쾌적한 거죠. 저는 이 연구 결과가 땀 많이 흘리는 서양인들 기준 같아요. 레퍼런스들이 미국에서 온 거니까. 근데 어쨌든 살짝 선선한 느낌이어야 되잖아요. 26도, 28도 해가지고 선을 넘어버리면은 이제 사람이 더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몇 도 정도에서 더위를 느끼세요? 전 몸에 열이 많아요. 5도 정도가 전 좋을 것 같아요. 15도. 그럼 운동 능력이 좀 올라가요. 실제로 여름 되면은 스트레스 좀 줄어들지 않아요? 여름에 더운 데서 운동하면?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체력을 키우고 근육을 붙이고 살이 쪘다면 체지방을 빼는 거죠. 운동을 통해서 목적이 있으니까 이 목적에 빨리 다가가려고 하면은 더 큰 운동 출력을 내면 돼요. 그쵸? 그죠, 맞아요. 근데 우리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 에너지가 더운 데서 운동을 한다,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운동 강도를 높이고 운동에 집중해야 될 에너지가 발 한쪽으로 가버려요. 덥거나 습한 환경에 속할수록 우리가 더 많은 무게를 치고 더 많은 거리를 달릴 수 있는 에너지를 발 한에다가 다 몰빵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퍼포먼스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구나. 그렇기 때문에 살을 더 뺀다던가 근육을 더 키운다던가 하면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땀복이 아닌 오히려 체온을 더 시원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발한이 잘 되는 옷을 입던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땀복을 입는 이유는 단순해요. 땀복 입고 운동하고 나면 체중이 줄어있어요. 맞아. 일단은 쫙 빠지니까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눈에 바로 보이는 것만큼 큰 한 방이 없어요. 근데 그게 설령 체수분일지라도 살이 빠졌다 이 한 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한 21세기에도 여전히 80년대에나 입을 법한 요란한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하는 거죠. 제가 격투기 선수들 많이 보잖아요. 걔들한테 야, 지금 당장 개체에 맞춰야 되는 시합 아니면은 땀복 입고 운동하는 거 그냥 니들 지쳐가지고 강도 못 내는 거밖에 없다. 수분 빼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면은 땀복 입지 말라고 하는데도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리고 눈에 바로 보이는 비주얼 결과라는 게 엄청난 것 같아요. 체육과학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기를 쓰고 1도라도 낮추려고 하는 쿨링에 목을 매달고 있는데, 그 SNS에 판치는 사기꾼들이 바이럴 장난쳐가지고 한도
한동안 땀복 안 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요 몇 년 사이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퇴출됐던 땀복이 다시 다이어터들 사이에 다시 횡행해지면서 이거를 입으면 입고 운동하면 체중이 줄어든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줄긴 줄거든. 근데 그게 물이냐 지방이냐가 중요하지. 광고를 할 때는 마치 체지방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포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만약에 결과를 얻고 싶으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한 번 더 알아보자. 어떻게? 피톨로지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너무 급하게 마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할 얘기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 할 얘기 다 했어. 내 생각에 할 얘기 다 했어. 끝. 오늘 주제는 미리 공지를 했는데 여성이 대흉근을 타겟으로 하는 운동이 쓸모가 있나? 우리가 운동이란 걸 할 때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럼 내가 운동을 함에 있어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만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직업이 있고 가야 할 학교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은 1시간 내외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시간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목표도 높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이상 우리가 뭐 쥐어짜릴 수 없는 거죠. 주어진 자원, 주어진 요소들이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고 이 안에서 운동의 목표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려면은 지금부터 몇 가지 생각을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렇죠. 대개 목적은 다이어트나 몸매 관리일 거고 여기서 우선순위는 뭘까요? 덜어내는 거예요. 나 말라가지고 굳이 안 덜어내도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살아가고 있는 환경 자체가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원하든 원치 않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필요 이상보다 많이 쌓여있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에서 몸매, 보여지는 것들의 어떤 의식을 한다면 1차적인 우선순위는 덜어내는 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덜어내느냐? 한정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덜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쉬는 시간? 안 돼. 주어진 시간 동안 특정 부위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온 몸을 사용을 해서 계속 헉헉대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유산소죠. 달리고 구르고 그런 것들. 근데 가슴 운동은 정말 그 중에서도 일부분일 뿐이다. 근육을 사용을 해가지고 덜어낸다고 하면은 동원하는 것도 많아야 되고 출력도 높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가장 고출력을 낼 수 있는 부위가 어디예요? 하체죠. 하체죠. 그래서 한정된 시간 동안 하체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높다. 가슴은 그냥 일부분일 뿐이다. 출력도 낮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벤치도 굉장히 고강도로 할 수 있고 하지만 여성분들은 가슴 힘 자체도 약하고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덜어내야 한다고 하면은 가슴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다 없다? 없다. 더 집중해. 눈 반짝반짝거리면서. 반짝반짝. 현대사회에서 미의 관점을 그러니까 2대 포인트로 좀 잡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엉덩이, 두 번째로는 얇고 탄력적인 복부. 여기서 엉덩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얇고 말랐다는 느낌은 전신 운동, 유산소 운동으로 날리는 것만으로도 대충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전신 운동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탄력도 얻을 수 있고요. 근데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전신 운동, 전신 유산소 운동을 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떼어놓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충분한 자극, 큰 자극을 얻어서 엉덩이 크기가 좀 더 커지고 모양도 다듬어질 수 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한정된 시간 동안 결국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어디다? 엉덩이다. 자,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여자분들이 가슴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유가 뭔지는 아세요? 가슴이 조금 리프팅 될 수 있을까봐, 그죠? 질문은 그거예요. 흉근 운동을 하면은 가슴에 탄력이 올라가는가? 근육하고 가슴의 유선 조직은 달라요. 근육이 탄탄해진다고 해서 처진 가슴이 올라오거나 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 피톨로지잖아. 그 말씀 해주셔야 돼요. 왜 지금 채팅에서도 있잖아요. 가슴에 탄력을 올리기 위해서 가슴 운동을 하고 싶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슴에 탄력을 원한다고요? 이거 유전적인 것도 크고 여러분들 생활 습관적인 것도 커가지고 적당하게 포기하는 면모도 있어야 확실히 돼요. 저도 동의하는 게 대흉근 운동과는 큰 관련은 없어요. 오히려 자세가 교정돼서 약간 이렇게 맞아요. 가슴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세상 원하는 바대로 모든 걸 다 풀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운동이 몸매를 완성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매직의 키워드도 아니에요. 가슴이 처졌어. 가슴의 탄력을 좀 더
갖고 싶어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대흉근 운동에서 가슴이 탄력이 가능하면은 여자 피트니스 선수들이 가슴 수술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유방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부유방은 유선 조직이에요. 운동을 한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라인을 다듬고 싶으면 일단 덜어내야 되는데 덜어내려면 뭐라고? 유산소 운동 하라고 헉헉 대라고 적게 먹고 헉헉 대시면 돼요. 무슨 운동이든 해도 나쁘지는 않지만 가슴 운동을 해서 여러분들의 한정된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채우느니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과 전신 근력 운동을 해라.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투자자예요. 선택과 집중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가슴의 탄력이 조금 신경이 쓰인다, 허벅지 살이 신경이 쓰인다, 뱃살이 신경이 쓰인다, 전신 운동 하시라고요. 오케이? 대흉근을 타겟으로 하는 머신이나 이런 고립 운동은 제가 이제 어떤 미적으로나 건강을 위해서나 추천드리진 않는데, 대신 벤치프레스나 푸시업 같은 경우는 디테일에 집중할 시간이 대부분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굵직굵직하게 해치워라. 그럼 나는 가슴 운동 이런 거 상체 운동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전신이 동원이 되는 운동을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고 하면 상체 하체로 나눠서 좋은 운동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여자분들 벤치까지 바라지 않고 푸시업. 네, 푸시업 정도만 해도 지금 여성분들이 바라는 그 1차, 2차 목표 있죠. 네. 몸매 관리 측면에서는 차고 넘쳐요. 머신 운동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전 여러분들의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푸시업 하나로도 충분하다. 푸시업이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거든요. 푸시업은 가슴 운동이다, 뭐 상체 운동이다를 떠나가지고 얘는 전신 운동이고 굉장히 좋은 상체 운동이고 자세 교정 운동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직된 자세를 풀어줄 수 있는 활성화 운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한정된 시간, 가슴 운동할 시간, 팔 운동할 시간에 뭐 해라? 엉덩이 집중해라. 엉덩이 운동 해라. 제가 얘기했죠. 엉덩이 운동 3단계로 나뉜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할 거야. 냅둬. 화낸다. 알았어. 뭐 그냥 운동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풀어줘야 되고 저강도로 활성화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 또 고강도로 조져가지고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줘야 돼요. 이 3단계 10분씩만 투자하고 여러분 운동 시간 끝나요.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 없어요. 하고자 하는 것도 많고 욕심도 많은데 이런 거에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죠. 가슴 운동 하세요? 저는 합니다. 저는 벤치프레스를 합니다. 네로우 그립 벤치프레스를 합니다. 몇 킬로로 하세요? 저 한 6, 70까지 해요. 가슴 운동할 시간에 뭐 해라? 엉덩이 집중해라. 왜 하는지 물어봐줘. 왜 하세요? 주짓수에서 깔렸을 때 밀어낼 수 있기 위해서. 가슴 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면 돼요. 운동이 업이어서 운동으로 돈이 나오는 사람들은 가슴 운동까지 꼼꼼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어떤 스포츠 취미가 있어, 퍼포먼스로 연결된다고 하면은 가슴 운동 충분히 하셔도 돼요. 특히 주짓수 하다 자주 깔리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아니다, 몸매 관리 측면에서 난 운동을 하고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난 예쁜 몸매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세요. 세 줄 요약을 하자면, 너 실제로 했잖아. 상체 할까 하체 할까 할 때는 하체 해라. 가슴 운동을 하는 시간에 전체적으로 날려라. 그게 차라리 낫다. 그래도 뭔가 하고 싶다? 푸시업 해라. 푸시업은 훌륭하다. 그걸로 끝. 이게 세 줄 요약이에요. 끝. 우리 빨리 끝내자. 알겠습니다. 끝.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엉덩이 어떻게 키워요? 근데 이런 저 힙딥 아니면 엉덩이가 너무 평평해요. 근데 너 어떻게 탱탱하고 크고 아름답게 하느냐? 어쨌든 엉덩이의 모양과 형태에 대해서 우리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뒤태 애플립해서 남녀노소 다 관심 있는 주제고, 집순이 생활 말고 바깥 활동을 할 때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 건데 할 말이 너무 많거든. 엉덩이라는 거는 결국 미랑 관련이 있잖아요. 미적인 용도로서 그 엉덩이를 관리하고 싶어 하잖아요. 미는 형태적인 가치를 뜻하는 거고, 형태적인 가치라는 거는 거기에 얼마의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이게 필요한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똥은 아무리 예뻐도 그냥 똥이거든. 쭈그려 앉아서 똥도 싸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덩이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전제로 깔려있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기능과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바탕에 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엉덩이라는 게 위치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서 상하를 잇는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잇는다, 사이를 잇는다는 개념으로 봐가지고 저는 관절의 기능으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거거든요. 하나의 관절은 봐봐요. 여기 접고 피고 뭐 돌리고 하는 단순한 동작밖에 수행하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 개의 관절들이 각자 다른 리듬으로 굽혀지고 돌려지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상체와 하체를 잇는 고관절, 엉덩이 관절이라는 것도 그냥 기능으로 따지면은 단순해. 접고 피고 그냥 좀 돌리고. 보이나요? 이거밖에 못한단 말이야. 근데 이 고관절이 접고 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인간이 두 다리를 가진 이족보행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걷든 앉든 뛰든 일단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다리를 들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상체와 하체를 잇는 이 고관절에서 들어 올리고 내리고 들어 올리고 내리고 요 단순한 접고 피는 요 동작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으려고 할 때도 일단은 다리를 들어 올리고 앉는다고 하는 것도 고관절의 개념으로 보면은 요 상태에서 얘를 접어서 들어가는 거고,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도 우리는 그냥 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또 고관절의 개념으로 보면은 보이나요?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팔이잖아요. 우리는 팔로 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상태에서 얘를 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중요한 움직임, 큰 힘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이 고관절을 접고 피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봐. 걷는 것도 고관절이 접혀져가지고 일단 다리를 들어 올리지 않으면 애초에 보행이라는 움직임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아요. 물건을 들어 올린다? 보세요. 고관절 접었죠. 달린다? 달린다? 접었죠. 죽는다? 들었죠. 이 상태 펴져가지고 일단 달린다? 달린다? 고관절을 접고 피는 데서 모든 움직임의 시작과 끝이 난다. 그래서 고관절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부위적으로 엉덩이이기 때문에 엉덩이라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크고 탱탱한 엉덩이라고 하는 거는 즉 강하고 건강하다는 걸 내포하고 있고요. 잘 접었다 필 수 있다는 거는 무거운 것도 잘 들어 올리고 잘 걷고 잘 뛸 수 있다는 거를 내포를 하고 있잖아요. 사냥도 잘하고 농사도 잘하고 번식행위도 잘할 수 있고, 사회적인 이 인간이 상대방을 평가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라는 건 인류의 역사상 계속 이어져 온 신체적인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상징이자 기준이었어요. 또 하나가 추가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더 이상 우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버스 타고 가면 되고 엘리베이터 있고 곰한테 쫓길 일도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전력 질주를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한 엉덩이 힘을 쓸 일 자체가 현대 사회에는 없어. 쓸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퇴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탱탱하고 예쁜 엉덩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인위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 필요 없는데 굳이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 금전적인 여유도 있다.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생활의 기능보다는 과시적인 기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과시적인 기능이 더 직관적으로 와닿으니까 기능에 대해서는 오히려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지기 시작된 거야. 그냥 청바지 핏에서 중요한 거. 눈앞에 있으면은 3두 2두 같은 건 쪼네, 피네 보이는데 보이지도 않아. 생각을 할 그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근데 이렇게 크게 있다는 거는 몸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거기까지 생각할 기회조차 우리는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엉덩이 크고 예쁘면 좋아하고 나도 보면은 예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키우고는 싶은데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러니까 결과를 내놔라. 다 이런 식이었지. 만약에 옷빨 때문에 아니면 몸매 관리를 위해서 엉덩이를 고려하셨던 분이시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 엉덩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과 그대로 직결되어 있는 부위라고 감안을 하시고 제대로 한번 관리를 해보자 라는 거죠. 그게 일단 엉덩이 키우는 운동이 뭐예요가 아니라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요. 우리는 모두 어떤 의미에서 감정적으로든 이미 진행이 됐든 고관절에 어느 정도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안 움직이면 퇴화가 되죠.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필요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안 쓰다 보니까 서서히 약화가 된 거죠. 근데 가만히 안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앉아있어. 엉덩이를 어떻게 앉아있죠? 엉덩이 관점에서 보자고. 물려있다? 그렇지. 오도 가도 못하게. 여기는 우리가 다리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떨 수도 있고 굽히고 펼 수라도 있지. 얘는 우리가 앉아있는 동안 상체 무게에 짓이겨가지고 그 미동도 없이 깔려 있어요. 그 상태로 몇 시간을 앉아있죠? 몇 년을 그렇게 앉아있었죠? 걸음마를 시작한 이래로 우리는 그냥 뒤끝장창 앉아있었어요. 이렇게 한 24시간 묶어두면 피고 싶어서 정말 답답하겠죠? 요 지금 고관절이 수십 년, 수시간 동안 감옥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대로 움직인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만성적인 고관절 장애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오태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엉덩이 좀 키워볼까? 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엉덩이 키우는 운동을 한다던가 하면은 반드시 화를 입게 됩니다. 어디서? 엉덩이 이웃들이. 봐봐, 엉덩이 이웃들 어디야? 무릎, 허리. 얘네들은 작고 약한데 움직이기는 편하거든요. 얘는 계속 깔려있고 가둬져 있었으니까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게 기본 세팅이란 말이에요. 얘가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자꾸 몸을 굽혔다 펴려고 해. 그러면은 이웃들이 얘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를 대신 보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엉덩이로 일단 키워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주변의 이웃들이 반드시 화를 입는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얘랑 친해져야 돼요. 엉덩이랑?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엉덩이는 어쨌든 관리의 영역이죠. 이왕이면 예쁘게 모양도 만들고 싶고, 근데 관리를 하려면은 우리가 거기를 잘 쓸 줄 알아야 돼. 근데 잘 쓸 줄 안다는 건 잘 알아야 된다는 거고, 기능이 뭔지 지금 배웠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의 알은 감각을 통해 가지고 잘 느끼는 것을 바탕으로 잘 명령도 내릴 수 있어야 돼. 무릎이나 허리가 대신 몸을 굽히고 피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가 원래의 기능이 고관절을 접고 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감각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운동을 하든 일단 고관절을 풀고 내가 얼마만큼 경직이 됐고 얼마만큼 엉덩이를 잘 쓰지 못하는지, 엉덩이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체 운동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엉덩이부터 풀고 시작하고, 수축을 할 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몸을 접게 되면은 이 둥근이 늘어나잖아요. 이 둥근이 늘어나는 느낌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달릴 때도 마찬가지고,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런 것들은 고립 운동이 아니잖아요. 몸 전체를 쓰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위에 집중을 할 수 없어요. 엉덩이에만 신경을 써야지 하면서 달릴 수도 없고, 엉덩이에만 신경을 써야지 스쿼트를 하면 이상한 스쿼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전에는 엉덩이를 중심으로 몸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가벼운 선에서 어떤 식으로 힘을 쓰고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감각 인지를 좀 잘 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을 대부분 간과하고 있다. 엉덩이를 풀어라. 엉덩이를 풀어라가 뭘까? 엉덩이를 느껴라. 느끼는 게 뭘까요? 엉덩이는 눈에 안 보여. 직관적으로 내 눈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쪼이면은 이 해당 부위의 느낌이 오잖아요. 근육 수축의 감각을 통해 가지고 그 부위랑 소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엉덩이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가장 큰 포인트의 두 가지 근육이 있는데, 하나는 장요근이고 하나는 둔근이에요. 근데 장요근은 미터리 요추에서 시작해 가지고 허벅지뼈랑 골반을 관통을 해서 이어져 있는 근육이거든요. 요게 상체고 요게 하체면은 여기 안에 요렇게 얘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얘가 수축을 하면 그 길이가 짧아지겠죠. 길이가 짧아지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근육. 뒤에 붙어 있는 둔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수축돼 있으면은 기량의 역할로, 얘가 수축돼 있으면 얘가 늘어나 있겠죠. 지금 접혀 있을 때는 늘어나고, 대신에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워지겠죠. 그래서 서 있을 때, 굽혔다가 펼 때는 얘가, 굽힐 때는 요 안쪽에 있는 장요근이 쓰이는데, 요 장요근의 느낌을 잘 받는 방법은, 한번 일어나 볼래요? 살짝 다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무릎을 기준으로 얘를 살짝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쭉 들어봐요. 자극을 크게 느낄 필요 없어요. 운동이 아니라 근육에 대한 인지를 돋는 거여서 골반 안쪽을 관통하는 거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죠. 걔가 장요근이고 걔가 안쪽에서 고관절을 접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인지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골반을 접고 피는 동작을 할 때, 아, 장요근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나 다리를 다시 폈을 때, 아, 둔근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그 근육에 대한 인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덩키킥이라고 둔근 운동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쭉 들어 올리잖아요. 이게 그 피는 걸 좀 더 오버해서 둔근에 대한 느낌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약간 웃기긴 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장요근과 둔근에 왔다 갔다 그 수축과 늘어남을 한 번씩은 좀 체크를 하면서 운동을 시작하고 끝낼 때 체크를 하면 좋겠다. 이걸 하면서 사실 스트레칭도 되고 웜업도 되고 하니까요. 운동 방법들은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유튜브 그냥 검색만 하셔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유지한 다음에 네. 운동을 하라. 무조건 강화한다, 키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고관절의 기능을 이해하자. 이해는 좀 이 영상을 통해서 하셨을 거고, 이 영상을 닫고 나서 하셔야 되는 거는 고관절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내 엉덩이랑 친해져라. 충분히 친해져서 얘랑 이제 으쌰으쌰 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강도도 높여가면서 운동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엉덩이
엉덩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굉장히 작은 힘으로 움직일 수 있게도 설계되어 있고 걷는데도 기본적으로 엉덩이를 쓰겠죠. 엉덩이를 쓸 때마다 에너지를 팍팍팍 낭비해.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은 엉덩이 좀 쓰다가 굶어 죽었겠죠. 엉덩이는 굉장히 적은 에너지를 쓰고도 보행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엉덩이는 무거운 걸 들어 올리고 전력 질주를 하는 등 인간의 몸에서 가장 큰 힘을 출력을 해야 되는 데서도 중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근육량을 갖고 있지 않아도 기능적으로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힘을 내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도 있는 부위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두 형태를 다 수행하고 있는 근육이거든요. 근육은 환경적인 자극에 따라서 크기를 키우고 줄이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키우려면 큰 강도를 내줘야 되는데 큰 강도를 내주려면 일단은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무작정 운동을 하기보다는 적은 에너지를 써서라도 얘랑 친해지는 단계부터 해라.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스킵하고 일단 키우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지가랑이를 잡고 키울 생각하지 말고 일단 좀 친해져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그걸로도 움직이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엉덩이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쨌든 우리는 끊임없이 앉아있을 거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인위적인 노력을 투자해서 엉덩이의 활성화를 꾸준히 관리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경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운동 중에서도 엉덩이 운동이라는 게. 기승전 빵댕이. 내 몸을 위해서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미적인 거 아닐까요?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결과로서 크고 탱탱한 엉덩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뀐 거예요. 지금은 그 기능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형태적인 결과만 따라가다 보니까 뭐 일단 키우자로 되어버려서 뭘 하든 그냥 엉덩이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허리와 발목, 다른 관절들과의 그 협응, 밸런스는 생각하지 않고 몰입하는 그렇죠. 오히려 엉덩이는 크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고 귀여운 거 좀 해봐. 우리 인서트 쓰기 귀여운 거 좀 해봐. 우리가 갖고 있는 미의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인 거고 큰 엉덩이는 좋은 것, 나도 갖고 싶은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고관절 활성화는 내가 오랫동안 잘 걷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엉덩이를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기능적인 것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운동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엉덩이라는 거는 당신도 나도 모두 퇴화 상태, 경직 상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뇌와 엉덩이와의 감각, 소통, 집중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운동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간과되는 것 같아요. 시선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번을 마이크를 꺼가지고 이제 3번째 촬영을 하는 건데 너무 필요하네요. 저는 좀 알겠어요. 건강하게 걷고 달리고 들고 하기 위해서는 엉덩이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절대로 엉덩이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몸매를 원하는 사람이든 상관없다 하는 사람이든 잘 살려면은 일단 노력을 해야 된다. 엉덩이는 가만히 냅둬서 절대로 멀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가만히 냅두지 마. 예, 지금 편리한 현대 문명에 감사는 하지만 덕분에 엉덩이는 장애를 입게 되었으니 노력을 하자.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 되겠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오늘도 펑크되지 않았어요. 일요일엔 항상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